교재 54페이지 6단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폴리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리선의 아이콘은 왼쪽 위쪽에 홈 탭에서 폴리선 클릭을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면 시작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시작점 클릭, 다음 점 클릭, 반복적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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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완료 스페이스. 폴리선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폴리선은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 객체를 그리는 기능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단축키 PL 스페이스, 시작점 클릭, 집교 모드 해제하고 F8번, 반복적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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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그 다음 폴리선 지울게요. 이번에는 직선과 호의 형태의 폴리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단축키 PL 스페이스, 시작점 클릭을 하고 다음 지점 F8번 직교 모드, 그리고 클릭. 그 다음에 호의 형태의 폴리선을 그리기 위해서 아래쪽에 명령어 창을 보게 되면 호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A 스페이스, 그 다음 옵션을 보게 되면 각도 옵션이 있어요. 각도 A 스페이스, 각도 값 180 스페이스, 그 다음 지점 클릭. 그 다음 연속해서 호의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명령어 창의 옵션을 보면 선 옵션이 있죠. 선 L 스페이스, 그러면 직선의 형태로 호를 그릴 수가 있어요. 클릭. 다시 한 번 더 호 A 스페이스 클릭, 다시 L 스페이스 클릭, 다시 한 번 더 호 A 스페이스. 이번에는 각도 값을 변경을 해볼게요. A 스페이스 각도 45도 스페이스 클릭. 호를 그릴 때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처럼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시 컨트롤 키 클릭, 작업 완료 스페이스. 이번에는 폴리선의 폭을 변경을 해볼게요. 단축키 PL 스페이스, 시작점 클릭을 하고 명령어 창의 옵션을 보면 폭 옵션이 있습니다. 폭 옵션 W 스페이스, 시작 폭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시작 폭 5 입력을 할게요. 5 스페이스, 끝폭 5 입력을 할게요. 5 스페이스. 두꺼운 형태의 폴리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작업 완료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폴리선 지워주고 단축키 PL 스페이스, 시작점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폭을 설정을 할 때 시작폭 5, 끝폭 0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옵션 폭 W 스페이스, 그러면 시작폭 5 스페이스, 끝폭 0 스페이스.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이처럼 화살표 형태의 폴리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PL 스페이스, 시작점 클릭을 하고 폭 W 스페이스, 시작폭 5 스페이스, 끝폭 5 스페이스 클릭. 정확한 거리 값을 입력을 해서 폴리선을 그릴 수도 있어요. 20 스페이스, 20 스페이스, 작업 완료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폴리선 PL 스페이스, 클릭, 클릭. 폴리선의 폭을 설정을 하게 되면 명령어 창을 한번 볼게요. 폭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폭대로 폴리선이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폭을 얇게 폴리선을 그리고자 한다면 다시 PL 스페이스, 시작점 클릭을 하고 폭 W 스페이스, 폭 값을 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시작폭 0 스페이스, 끝폭 0 스페이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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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완료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PL 스페이스. 그러면 얇은 상태로 폴리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스페이스. 이번에는 폴리선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한 형태로 객체를 그려주세요. PL 스페이스 임의의 크기로 그리겠습니다. 작업 완료 스페이스. 폴리선 편집 단축키는 P2 또는 이 폴리선을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폴리선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명령어 창을 볼게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폭 옵션을 변경을 해볼게요. 폭 W 스페이스 그 다음에 명령어 창을 보면 새 폭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폭값을 5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 그러면 폴리선의 폭이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폴리선 선택을 하고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을 폴리선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L 스페이스 선을 비슷한 형태로 그려주시고 작업 완료 스페이스. 폴리선으로 객체를 그릴 경우에는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진 단일 객체로 그려지지만 일반 선으로 객체를 그릴 경우 이렇게 각각의 개별적인 객체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선을 폴리선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일반 선을 더블 클릭을 하더라도 폴리선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을 해볼게요. 단축키 P2 스페이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일반 선을 폴리선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다중 옵션을 사용을 할게요. 다중 M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객체 전체 다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선택한 객체를 폴리선으로 변환하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그러면 얘 옵션을 사용을 해서 폴리선으로 변경을 할 거예요. 괄호 안에 Y가 있으니까 바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선은 폴리선으로 변경이 됐지만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 객체로 변경이 되진 않았어요. 하나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합 옵션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결합 J 스페이스 퍼지 거리는 0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스페이스 작업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선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진 폴리선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선 임의의 형태로 객체를 그려주시고 다시 폴리선 편집 P2 스페이스 다중 옵션 M 스페이스 객체 선택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폴리선 변환 Y 스페이스 결합 J 스페이스 퍼지 거리 0 스페이스 작업 완료 스페이스.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진 폴리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교재 56페이지 일반 선과 폴리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랑 동일한 형태로 객체를 그려주세요. 먼저 일반 선 L 스페이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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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그 다음 폴리선 PL 스페이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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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이번에는 사각형 REC 스페이스 클릭 클릭. 첫 번째 일반 선으로 그려진 객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선은 각각의 독립적인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객체를 더블 클릭을 했을 때 폴리선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닫기 눌러줄게요. 그 다음 ESC. 두 번째 폴리선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폴리선은 하나의 단일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폴리선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폴리선 편집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사각형 클릭을 해볼게요. 사각형은 현재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진 폴리선의 형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각형 REC로 그려진 이 객체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폴리선 편집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형 REC로 그려진 사각형은 폴리선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SC. 지금부터 진행하는 내용은 화면을 보시면서 참고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기능 중에 간격 띄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알파벳 5 스페이스를 누르고 거리값을 입력을 할게요. 3 스페이스. 그러면 이 객체의 간격을 클릭을 해서 간격을 띄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선으로 그려진 객체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객체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간격이 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폴리선은 하나로 이루어진 객체이기 때문에 폴리선의 간격을 띄우게 되면 한꺼번에 이 하나의 객체가 간격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간격도 띄워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안쪽으로. 그리고 제가 그럼 일반선으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20, 20, 20, 끝점 클릭하고 다시 간격 띄우기 5 스페이스 간격을 띄워보겠습니다. 똑같이 사각형으로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일반선 그리고 폴리선 그 특성에 따라서 간격이 띄어지는 형태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번에는 객체를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40, 40 스페이스. 그 다음 사각형을 클릭을 해보면 현재 이 사각형은 폴리선으로 단일 객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해 기능을 통해서 각각의 독립적인 객체로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ESC. 분해 아이콘은 위쪽에 지우기 아래쪽에 분해 아이콘 클릭을 하겠습니다.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분해할 객체 선택을 하고 명령어 창을 보면 한 개의 객체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객체가 분해가 되었고 객체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독립적인 객체로 분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의 폴리선이 일반선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선을 더블 클릭을 한다고 하더라도 폴리선 편집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ESC. 그러면 사각형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다시 분해 X 스페이스. 객체 선택, 선택 완료 스페이스. 객체를 분해를 했습니다. 다시 사각형 지워주고 그 다음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30, 20 스페이스. 오른쪽에도 하나 더 그릴게요.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30, 20 스페이스. 그 다음 치수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선형.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치수를 선택을 해보면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ESC. 오른쪽에 있는 치수를 분해를 해볼게요. X 스페이스. 치수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분해된 치수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치수 보조선, 화살표, 치수선, 치수값으로 분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ESC.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하다 보면 도면을 자주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사각형 객체를 선택을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중간점을 클릭을 해서 객체의 형태를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각형의 크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치수값도 동일하게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ESC를 누르고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클릭을 하고 똑같이 중간점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클릭. 사각형의 형태가
지금 변경이 되더라도 치수가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진행하는 내용은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기능 중에 신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신축이라는 기능은 객체를 수정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S 스페이스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 이 사각형의 크기를 줄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의 크기에 따라서 치수의 값도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해가 된 치수는 신축 기능으로 객체를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치수 값이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이 수정이 됐을 때 분해된 치수는 치수 값이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면의 오류, 잘못된 도면이 작성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수는 분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재 57페이지 구름형 리비전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름형 리비전은 호로 이루어진 구름 형태의 객체를 작성하는 기능이에요. 도면에서 특정 위치를 강조를 하거나 개정된 위치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아이콘부터 알아볼게요. 왼쪽 위쪽에 그리기 화살표, 구름형 리비전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보면 다양한 형태의 구름형 리비전이 있는데요. 직사각형 선택을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면 최소 호의 길이가 3.3, 최대 호의 길이가 6.6, 그리고 유형은 직사각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의 명령어 창을 보면 첫 번째 구석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첫 번째 점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클릭.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구름형 리비전의 단축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어 창에 REVC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목록에 리비전 클라우드가 표시가 되고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REVC 바로 스페이스. 명령어를 다 입력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돼요. ESC. 이번에는 작업 화면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REVC 리비전 클라우드 바로 스페이스. 다시 ESC. 또 다른 방법은 REV를 입력을 하고 키보드의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러 명령어 중에 사용하고자 하는 명령어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 형태의 호의 길이가 1인 구름형 리비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면 호의 길이 옵션 A 스페이스 길이 1 스페이스 그 다음 직사각형 형태 옵션 R 스페이스 그 다음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이번에는 호의 길이를 5로 변경을 해볼게요. REVC 스페이스 그 다음 호의 길이 옵션 A 스페이스 호의 길이 5 스페이스 그 다음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다시 한 번 더 REVC 스페이스 옵션 중에 프리핸드 F 스페이스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다시 한 번 더 REVC 스페이스 프리핸드 F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마우스 커서를 이동을 해서 첫 번째 지점으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종료가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객체를 먼저 그리고 그 객체의 형태로 구름형 리비전을 만들어 볼게요. 폴리선을 그리겠습니다. PL 스페이스 임의의 크기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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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해서 객체를 그려주고 구름형 리비전 REVC 스페이스 명령어 창에 옵션을 보시면 괄호 안에 객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객체 옵션이 사용이 되어 스페이스, 폴리선 선택을 하고 방향 반전 옵션이 있는데요. 얘를 누르게 되면 이 방향의 반대쪽, 안쪽으로 구름형 리비전이 만들어져요. 괄호 안에 아니오가 있으니까 바로 스페이스. 이번에는 리비전 클라우드 아크 베어리언스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구름형 리비전을 보게 되면 호의 크기, 호의 길이가 다양한 길이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름형 리비전을 보게 되면 호의 길이가 서로 균일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아크 베어리언스라는 이 시스템 변수 값에 따라서 다양한 길이로 그려질 수도 있고 또는 균일한 길이로 구름형 리비전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 변수는 오토캐드 명령어의 동작이나 연산 방식 등을 제어하는 기능이에요. 오토캐드의 하위 버전에서는 구름형 리비전이 이와 같이 균일한 길이로 그려지게 되는데 상위 버전에서는 왼쪽처럼 이렇게 다양한 길이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균일한 길이로 그리기 위해서 변수 값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명령어 창에 REVC 입력을 하고 키보드의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서 리비전 클라우드 아크 베어리언스 선택을 하겠습니다. 또는 마우스로 이 목록에 이 명령어를 클릭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기능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수값 숫자 0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 또는 끄기 오프를 입력을 하셔도 돼요. 지우고 OFF 스페이스 그 다음에 구름형 리비전 REVC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최소 호의 길이와 최대 호의 길이가 동일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이 프리핸드니까 직사각형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R 스페이스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그러면 이 호의 길이가 균일하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 58페이지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 안에 내접하는 다각형. 두 번째, 원 바깥에 외접하는 다각형. 그리고 세 번째, 모서리 길이 값을 입력을 해서 그리는 다각형.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을 그리겠습니다. C 스페이스 중심점 클릭을 하고 원 15 스페이스 아이콘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위쪽에 사각형 오른쪽 화살표 클릭을 하고 폴리곤 선택을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면의 수를 입력을 하라고 하죠. 사각형은 4, 오각형은 5, 삼각형은 3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3 입력을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다각형의 중심점을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 클릭을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면 원의 내접, 원의 외접 옵션이 있죠. 그러면 내접하는 다각형을 그려볼게요. I 스페이스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보면 삼각형이 그려지고 있고 명령어 창을 보면 반지름 값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반지름 15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컨트롤 Z 이번에는 단축키 POL 스페이스 삼각형 3 스페이스 원의 중심 클릭을 하고 원 안에 내접 I 스페이스 원의 반지름 15 스페이스 그러면 반지름 15짜리 원 안에 내접하는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접하는 다각형 그려보겠습니다. C 스페이스 원을 먼저 그려주고 반지름 10 스페이스 단축키 POL 스페이스 삼각형 3 스페이스 원의 중심 클릭을 하고 원의 외접 C 스페이스 그 다음에
반지름값 10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POL 스페이스 삼각형 3 스페이스. 우리가 원을 그리지 않아도 임의의 지점을 클릭을 해서 중심점 클릭. 원의 내접, 외접, 외접 C 스페이스. 임의의 지점을 클릭을 해서 이처럼 다각형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서리 길이 값을 입력을 해서 다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단축키 POL 스페이스 삼각형 3 스페이스. 원의 중심을 지정을 하거나 또는 모서리 옵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모서리 옵션 알파벳 E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할 때 정확한 길이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30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POL 스페이스 삼각형 3 스페이스 모서리 알파벳 E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위쪽으로 20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POL 스페이스 오각형 그려볼게요. 5 스페이스. 모서리 알파벳 E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그리고 두 번째 점 10 스페이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기능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강의를 멈춰 놓으시고 교재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교재를 보시면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작성을 하면서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습을 마친 이후에는 59페이지부터 나오는 연습 도면을 완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